네. 이재명 후보가 3시 47분경 이 승복 메시지를 내고 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축하 메시지를 전한 후에 새벽 4시경에 윤 당선인이 이 자택 앞에 등장했죠. 저희가 아까 봤는데 이 모습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늦은 밤이 아주 길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무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나와 계신 줄 몰랐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응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윤석열 당선인 이렇게 나와서 첫 일성을 했고요. 또 이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지지자들을 찾아서 이 대국민 메시지,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좀 했습니다. 어퍼컷도 했는데요. 그 장면 한번 보고 갈까요? 여러분 정말 모두 고맙습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또 지금까지 열렬하게 격려와 성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초심자를 이끌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어주신 우리 여러분과 또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이렇게 이끌어주고 지켜주셨듯이 저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만 제대로 모시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하나입니다. 지역이나 진영이나 계층이나 이런 거 따질 것 없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에 계시든지 다 똑같은 이 나라 국민이고 모두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나라의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늘 가슴에 새기고 민생을 살피고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복지를 늘 고민하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국격과 책임과 또 자유의 연대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더운 여름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저와 함께 이 정권 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권 교체는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니만큼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한 마음으로 우리 나라와 국민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선거운동을 할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제 역할과 직책을 정직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우리 당직자 여러분, 우리 이준석 대표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 오전 4시 45분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시간 30여 분 전인가요? 이 당사 앞에 국민의힘 당사 앞에 마련된 이 연단에 올라가서 감사를 정했습니다. 정권 교체 의미를 설명하고 이 트레이드마크인 어퍼컷 세레머니도 선보였는데 어떠십니까? 이 지지자들에 대한 어떤 발언이 꽤 괜찮았다 이런 평가들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저희가 정치 안 하시면 어쩔 뻔했냐고 유세 현장에서 갈수록 그 연설이 늘어난다, 연설 솜씨가 늘어난다. 이게 그냥 저희가 확증 편향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건 객관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메시지를 비서실에서 이거를 그 선대본 비서실에서 이 메시지 팀에서 이걸 써드리는데 네. 그거보다 본인이 그냥 애드립 그 현장에서 그냥 하시는 게 즉석으로 나오시는 게 더 훌륭한 연설이 많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민이 키운 윤석열 후보의
애드립 라이브였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 당선인이 이제 자택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던 주민들한테 드리는 말씀, 그리고 그 개표 상황실에 가서 국민들에게 드리는 말씀, 그리고 국민의힘 당사 앞에 설치돼 있는 그 우리 당원들이나 우리 지지자들한테 드리는 말씀, 이 부분이 물론 준비는 다 돼 있었겠죠. 준비는 다 돼 있었지만 그냥 외워서 말씀하시는데 체화돼서 네. 본인이 정리해서 본인의 말씀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메시지는 정해놨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진정한 본인이 국민들한테, 지지자들한테 기다리고 있던 그 자택 근처에 같이 사는 주민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하는 거지, 저게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 윤석열 당선인의 진정한 생각을 말씀드리니까 저 말씀 그대로 믿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겸손한 마음 갖고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그 말씀 그대로로 열심히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오퍼컷 세리머니 좀 보여주시죠. 오퍼컷 세리머니 방금 안 나왔나요? 마지막 제가 열심히 못 봤는데 그게 처음에는 응원 단장으로서 네. 그 히딩크 감독의 어퍼컷 세리머니처럼 정말 네. 열심히 지금 고생하시는 우리 국민들 다 힘냅시다. 제가 응원 단장 하면서 길을 불러 넣어드릴게요. 이런 의미였는데 오늘은 약간 이게 정말 승리의 어퍼컷 약간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말 이 장면 엄청 많이 내보내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네. 근데 그 윤석열 네. 당선인이 이렇게 보면은 그 정치인 중에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정치인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당선인의 오늘 통합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자신을 당선시켜준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국민들이 아쉬우면서도 누군가를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 이 선택으로 우리 그 국론이 분열되면 어떡할까? 나라가 의견이 갈리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을 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선된 당선인이 국민 화합과 국민 통합을 위해서 앞장서겠다. 이것은 말 그대로 자신을 당선시켜준 국민이 원하는 말을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그 당내 내홍이 한참 있었을 때 이준석 대표를 포용하지 않았습니까? 네. 울산까지 내려가서 포용했고, 그리고 누구나 다 단일화가 결렬됐다라고 사실상 포기했을 때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이뤄냈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자신의 어떤 포용과 이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당선의 영광을 안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를 이제 앞으로 실천하는 일이 남아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군요. 사실 이번 선거 결과에 청와대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참 많은 관심과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었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과 전화를 한다고 알려진 거죠, 이민찬 기자. 네, 오늘 일정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먼저 네, 드리면요. 오전 10시 공식 일정을 처음 시작합니다. 역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동작동 서울 현충원을 찾아서 참배를 하고요. 11시엔 당선 인사를 합니다. 네. 언론인들 앞에서 국민들을 향해서 앞으로 이렇게 정치를 하겠다. 이런 대국민 메시지를 냅니다. 오후에는 해단식을 합니다. 선대위 해단식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는 중앙선관위에서 당선증이 교부가 되고 그 이후에 일정이 다 마친 이후에 아마 이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보도 보니까 청와대에서도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개표 방송을 지켜봤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당선 결과도 아마 접했을 텐데 어떤 심정인지 좀 궁금한 게, 이제 변호사님 보면은 당선인과 만나는 일정도 있지 않습니까? 뭐 전화뿐만 아니라 이제 만나는 일정. 그 전에 뭐 비서실장, 유영민 비서실장이 와서 아마 예방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일정을 잡게 될 텐데 대략 한 언제쯤이죠? 한 일주일 상간으로 보는 것 같던데요? 일단 역대 대통령들은 다만 이제 당선인이 결정되고 나면 대선 직후에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일주일 전후로 해서 회동을 갖곤 했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네. 일주일 전후로 해가지고 뭐 회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사실 참 우리가 대선 과정에서 뭐 윤석열 그 당선인이 당시에 뭐 이렇게 뭐 적폐 수사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뭐 정치 보복 논란도 있어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막 사과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좀 감정이 좀 이렇게 동요됐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회동이 이루어지면 그 두 분이 어떤 마음 심정으로 만나실지 좀 그런 부분도 많이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검찰총장으로 임명됐을 때 그 청와대 그 배우자인 이제 그 김건희 여사하고 같이 가서 그 임명장 받는 모습들이 굉장히 언론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당선인 신분이 돼서 이제 청와대에 가서 만약에 회동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것도 참 흥미로운 또 모습일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대통령과 당선인 회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회동에서 뭔가 또 굵직굵직한 결정들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구자웅 차장. 네. 그래서 이번 회동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시는 게 있습니까? 네, 저는 이번 그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은 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합니다.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 그 오미크론 이 창궐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하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직 대통령과 이 차기 대통령이 만나서 이 코로나19 수습 방안에 대해서 빨리 머리를 맞대고 수기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회동 일정은 좀 빨라질 수 있다고 보고요. 네. 또 한 가지 역대 대통령 당선인과 현직 대통령의 만남에서는 이 굵직한 현안, 이게 어떤 거냐면 과거사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차기 정부가 좀 가뿐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주는 이런 네. 조치들을 했거든요. 그 97년 대선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한 이후에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만나서 이 구속된 상태였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 사면을 결정한 일이 있습니다.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형집행정지로 지금 이 사면 복권에 대해서 풀려났습니다만 아직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직 이 구속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도 현직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났을 때 어느 정도 좀 매듭의 네. 어떤 그 실마리를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아, 그것도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되겠군요.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그 부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건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의 당선인 부인 김건희 씨, 김건희 여사의 어떤 만남도 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변인님? 예, 이제 2008년에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하고 이명박 당선인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만나서 인수인계와 관련한 대화를 나눈 적은 있는데 그 뒤에는 이제 배우자가 없거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한참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요. 뭐 이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저희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은 일관된 입장이 제2부속실은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해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와 당선인 부인 사이에 만나서는 이제 제2부속실이나 아니면 뭐 정상외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거나 그런 네. 자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2부속실과 관련된 인수인계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 정상외교나 아니면 그 청와대에서 사실 관저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조언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사실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와 관저도 사용을 안 하겠다 좀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인수인계라는 게 조금 이렇게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당선인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제2부속실에 법률의 근거가 없고 하위 법령의 근거로 설치돼 있는데 이게 존재할 필요가 있냐. 오히려 제1부속실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정상외교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동반하면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걸로 충분하지 않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면 여야가 합의해서 법률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시절이라든가 이 부분 정리되는 걸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이번 선거 과정 내내 사실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씨는 공식 활동을 하진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이제 제기됐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은 이제는 당선인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될까요? 이번 대선의 특징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또한 대선 국면에서 보기 힘들었습니다. 이 와중에 윤석열 후보 여러 논란이 있었던 와중에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 네. 이런 공약까지 내걸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공약을 지킬지 이것은 인수위 과정에서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하는 문제인데요. 네. 선거 선거 과정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투표도 별도로 했는데 이 아직 취임도 하기 전에 공식적인 활동을 할지 이 부분은 조금 선대위와 인수위 내부에서도 고민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렇군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대변인님, 청와대
그러면 청와대로 안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선인이랑 당선인 부인은 청와대에 머물지 않습니까? 당선인께서는 좀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정부 종합청사 광화문에서 활동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첫 출근을 청와대로 하고 싶지 않다 이러시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좀 가지셨거든요. 네. 근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경호처에서 그러니까요. 사실 어렵다. 왜냐하면 사실상 뭐 이런 숫자를 정확히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 경호에 필요한 경호처 인력 한꺼번에 움직이는 인력이 상당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정부 종합청사 옆에 또 고층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고층 건물들의 관리라든가 아니면 사실 지금 정부 종합청사의 유리창은 뭐 아주 디테일한 거 말씀드리면 이제 이게 방탄 유리가 아닐 거고 뭐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5월 말이 되면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의 쿼드 회담 때문에 오는데 이제 방한을 할 가능성도 네.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 외교를 할 때 이 국격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문재인 대통령께도 경호처에서 강력하게 정부 종합청사에서 근무하는 거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아마 지금도 경호처는 경호처 고민이 직원들은 많을 연속성이 겁니다. 있거든요. 네. 계속 일하거든요.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그분들이 아마 지금도 지금 이제 당선 확실시 되면서 경호 인력이 붙었습니다. 갑급으로 이제 각급으로 붙어서 대통령과 준하는 경호를 받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아마 경호처장이 와서 바로 이 경호처에서 와서 바로 보고하면서 이 부분부터 말씀했을 그리고 설득을 하려고 노력할 청와대가 가장 안전하다 이런 설득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당선인의 의지는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네. 외교부 출입하고 있는데 정부종합청사에 있는 공무원들이 뭐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아, 대통령이 오면 조금 나도 힘들어질 것 같은데 이런 얘기도 하면서 또 같이 일하면 좋기도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 된 순간 바로 준 대통령에 달하는 이런 경호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 시절에는 이제 경찰 경호를 받고요. 당선인 신분이 되면 이제 경호처 경호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대통령이 되실 분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뭐 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때 실현하지 못했던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윤석열 당선인은 반드시 좀 이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국민 속으로 국민과 함께 정치를 하겠다는 이제 상징적인 약속이었는데 이것이 경호상의 이유로 이 번번이 좌절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치안 강국 아닙니까? 뭐 총기 소유가 자유로운 나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과학적인 어떤 경호 방법을 찾아서 이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광화문 시대 대통령을 맞이할 수 있을까 되는 방법을 좀 찾아줬으면 하는 이 바람입니다. 네,